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민원을 상담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던 쿠팡이 최근 상담원들의 업무 방식까지 바꾸면서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쿠팡이츠 상담원의 동시 상담을 3건까지 늘리고 채팅 상담도 자동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달앱 쿠팡이츠 상담원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쉴 새 없이 3개씩 꽂히니 너무 힘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며 늘어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쿠팡이츠는 지난 12일부터 상담원이 수락 버튼을 눌러야 고객과 채팅 상담이 연결되던 방식을 자동 배정으로 바꿨습니다. 동시 상담 건수도 3개월 차 이상부터는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늘렸습니다. 고객이 한번 말을 걸면 50초 안에 답변을 해야 되고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매장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 오류나 배달 지연, 환불 요청 등 각기 다른 고객 민원을 동시에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A씨의 경우 오후 2시, 점심 휴식 전까지 5시간 동안 끊임없이 채팅 상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고객 답변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될지 약간 손이 멈추고 정신이 멈추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또 처리 안 하면 이게 다 제 책임으로 전가가 오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막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민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화장실을 제때 갈 수조차 없고 주말이나 연휴에 쉬는 것도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근데 저는 6시부터 7시까지 아예 못 가게 하고 노동장을 최근에 사무실 못 가게 하고 빨리 복귀하라고. 동시 상담을 당초 4건으로 늘리려다 3건으로 조정했다지만 쿠팡이츠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한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식 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력사로부터 확인했다며 협력사의 운영과 인사관리 등은 해당 고객센터의 권한으로 쿠팡이츠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66억 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현지 시각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로저스가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지급 요건을 충족해 클래스 A 보통주 26만 9,588주를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약 65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주식을 받기 위해선 수령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렸습니다. 이를 전부 받으면 로저스 대표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모두 71만 9,157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고 지시했다라고 명령이었습니다. 지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경찰 고강도 조사를 받은 로저스 대표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러 경로로 쿠팡 회원 계정을 들락거렸습니다. 먼저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 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3,367만여 건 유출됐습니다. 번호,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조회만 1억 4,800만여 회, 최근 주문 상품 목록도 10만 회 이상 뒤졌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다만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분석이 덜 돼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더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추가 유출 16만 5천 건도 배송지 목록에서 나온 거라 오늘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대 한 20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산정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용의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개발자로 취약점을 꿰고 있었습니다. 출입증 인증 도장에 해당하는 서명키를 빼돌려 마스터키를 삼았고 매번 전자 출입증을 찍어내며 회원들 계정 정보에 무단 접속해왔습니다.
용의자 하드디스크에선 유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었던 거로 드러나면서 용의자가 저장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의 허점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른 다크웹이라든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일부 증거인멸 정황 탓에 실제 외부 전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료 보전 명령에도 5개월치 웹과 열흘치 앱 접속 기록을 삭제되게 한 쿠팡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쿠팡 INC 측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아직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묵묵보답이었던 지난 20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첫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고객 감독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놓고 고객 기만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여론과 동떨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저 보상안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거예요. 네. 그 뒤로부터 보름여 뒤인 어제 경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로저스 대표는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빈 워시 쿠팡 INC 이사가 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6년 넘게 쿠팡과 성장을 함께해온 인물임을 내세웁니다. 자화자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를 나누고 싶다며 쿠팡이 판매한 99원 생리대를 언급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물가안전 기조에 발맞춰 기획한 상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것이 쿠팡을 만든 리더십 원칙 그 자체라고 치켜 세웁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거의 대다수 매출이 나오는데 시장을 잃고 직원들마저 흔들리면은 쿠팡 자체가 뿌리쳐 흔들리기 때문에 안심용으로 좀 하는 메시지 같아요. 쿠팡 이용자 이탈이 현실화되자 정부 시책에 맞추고 직원들의 민심을 사려한다는 분석이지만 미국 정가에서 로비하는 이중 태도를 보면 쿠팡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